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주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양주 백서급에서는 공사장 옹벽이 무너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했었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옹벽 아래에 있던 식당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식당 옆 건물에서 생활해온 주인은 트라우마 속에 일주일 가까이 모텔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이재민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양주 백서급 산사태 현장에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한 파란 천이 덮여 있습니다. 토사 사이에 박힌 무너진 옹벽 시멘트 블록들은 당시 아찔했던 상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공사장 바로 아래에 있어 피해를 입은 식당에도 지붕과 건물 벽에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식당 바로 옆 건물에서 생활해온 주인 안기옥 씨. 안 씨는 아직도 산사태가 났던 그날이 생생합니다. 엄청난 계엄이 나서 무너졌구나 생각을 하고 방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한 20분 있다가 나오니까 가스 냄새가 진동을 하고 전기도 다 나가버렸고 앞이 보이지도 않고 엉망이었습니다. 정말. 사고 이후 생긴 트라우마로 집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어 현재는 인근 모텔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집에는 못 들어가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지금도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어요. 밤 1시번 깨가지고 잠을 못 자요. 안 씨를 더 참담하게 하는 건 생업을 이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5년 전 코로나 때 어렵게 시작한 식당인데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요즘 소상공인들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겨우겨우 이끌어 나가는데 이게 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살 날이 막막하죠. 현장에서는 국토부의 사고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복구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 씨는 지원 대책 마련과 복구가 신속하게 진행돼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 23일 경기 북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오리나무가 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과 포천시는 지난 23일 오전 1시쯤 포천시 관인면 초가리의 오리나무가 강풍과 폭우를 이기지 못해 뿌리째 뽑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 확인에 나섰는데요. 현장에는 나무 밑동이 이미 부러진 상태였으며 나무를 지지했던 철근 지지대도 쓰러져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포천시와 국가유산청은 나무가 뽑힌 원인을 조사하고 복원 가능성 등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연천군이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16일부터 이틀 동안 연천군에서는 세차게 내린 폭우로 주택 14가구, 농경지 27헥타르 등 곳곳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계속되는 폭우에 연천군은 전 행정력을 동원해 현장을 점검하고 응급 복구와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 점검에 나선 김덕현 연천군수는 도로 등 신속한 응급 복구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빠르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1일 이후 3일 만에 또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살포하고 있다며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합참은 시민들에게 풍선에 달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 발견 시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경기 북부경찰청 내 화단에도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 잔해 추정 물체가 떨어져 수거 조치했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마약에 취해 몸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이 직원에게 마약을 건넨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3일 의정부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요. 또 40시간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밤 12시쯤 의정부시 장암동의 주유소에서 B씨에게 액상 대마를 건넸습니다. 액상 대마를 흡입한 B씨는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신체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포시가 청사에 있던 장애인 고용 카페를 프랜차이즈 카페로 교체하자
지역 장애인 지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애인 지원단체는 김포시의 복지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규탄했는데요. 김포시는 계약 만료에 따라 새 업체를 선정했다며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커피값이 저렴한 업체를 입점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경기 김포시에 살고 있는 43살 여성 전 씨. 전 씨는 김포시청 지하에 있던 장애인 고용 카페에서 2년간 일하다가 지난해 말 해당 카페가 문을 닫으면서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후 발달장애인 지원단체의 도움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수년간 일했던 카페를 떠난 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나가라 해가지고 내가 진짜 기분 진짜 상했었어요. 마음이. 아니 카페는 왜 나가게 하시냐고요. 나 그거 좀 억울해요. 마음이. 그게 좀 속상해요. 일을 못하니까. 전 씨와 같은 카페에서 일했던 30살 남성 김 씨도 카페가 문을 닫은 뒤에 복지 일자리를 통해 새 직장을 구했지만 근로 여건은 이전보다 나빠졌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주 15시간씩 일하며 주휴수당을 더해 월급 80만 원가량을 받았지만 지금은 주 14시간씩 일해 월급으로 약 50만 원을 받는 데다 출근 거리도 멀어졌습니다. 시청에서 이제 카페에서 일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랑 이제 소통을 했던 게 좋았고 좀 많이 속상했어요. 카페에서 이제 일을 못하게 됐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왔어요. 복지 일자리 하고 나서 이제 집에서 거기까지 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들이 일했던 카페는 사회적 기업인 파파스윌이 운영하던 장애인 고용 카페로 장애 청년 4명과 매니저 1명이 지난 2019년부터 김포시청 지하에서 영업해왔습니다. 지난 2019년 당시 김포시는 공모를 통해 파파스윌을 구내 매점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고 2년 단위 수의 계약을 한 차례 연장했지만 지난해 말 청사 지하 리모델링과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거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해당 카페가 사라진 자리에 지난달부터 프랜차이즈 카페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파파스윌은 시청 직원 만족도 평가를 통해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위탁 조건에도 불구하고 김포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일자리를 빼앗아 대기업 프랜차이즈에게 준 김포시의 복지 행정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리모델링 후 카페가 필요하면 재공고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 후 프랜차이즈 대형 카페가 입점한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선정 과정도 불투명하고 결과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취재 결과 김포시는 청사 리모델링 과정에서 커피 가격이 비싸다는 직원 의견에 따라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점 의사를 확인한 뒤에 지난 5월 내부 검토를 통해 입점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당초 파파스윌이 운영하던 카페와 새로 입점한 카페의 커피 가격은 아메리카노를 기준으로 각각 2,500원과 1,500원입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새 업체를 선정했다며 오히려 5년 넘게 같은 업체가 영업하도록 하는 게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업체 선정 절차는 공유재산법상 문제없이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 내 카페 입점을 두고 김포시와 장애인 지원단체가 직원 복지와 장애인 복지라는 서로 다른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 장애인 고용 카페를 운영하던 파파스윌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김포시는 관내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사회적 기업의 컨설팅,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휘날리는 성조기를 배경으로 피 흘리며 불끈 쥔 주먹을 치켜올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 사진 한 장이 미국 대선판을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테러를 당한 정치 지도자들의 지지율이 올랐던 사례는 역사적으로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레이건 대통령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레이건은 취임 70일 되는 날 옆구리에 총상을 입고 수술을 받아 목숨을 건졌는데 지지율이 무려 83%까지 치솟았습니다. 국내 사례도 있죠. 2006년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 도중에 커터칼 테러를 당했는데 그 와중에도 대구는요? 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선거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테러를 당하는 정치인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일반 대중의 동정심과 자기 진영의 결집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의 피격 이후 버티던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전격 사퇴함으로써 요동치는 전국 속에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꼽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할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가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한국에게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무역 관세, 부과에 따른 갈등, 김정은과의 직접 거래에 따른 한반도 안보 불투명성,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의 후폭풍 등 우리를 둘러싼 대외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에게 환경이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미리 손을 써야 합니다. 워싱턴 채널은 물론 특사 파견을 통한 사전 교감이 시급합니다. 외교와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소통 역량이 검증된 인사가 그 역할을 맡아줘야 할 겁니다. 외교의 본질은 국가의 이익 극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존립하고 융성해야 지역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폐지 수순에 들어간 서울 학생인권 조례가 당분간 효력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대법원이 서울시 교육청이 낸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서울 학생인권 조례 효력은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으며 서울시 교육청은 절차를 위반했다며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담긴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해 의장직을 상실한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최근 행정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 1-2부는 허 전 의장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처분 취소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허 전 의장 측이 재판부에 소취하서를 제출하고 피고 측도 이에 동의한 데 따른 건데요. 앞서 허 전 의장은 지난 1월 2일 시의원 40명 의원실에 특정 언론사가 제작한 5.18 특별판이라는 제목의 인쇄물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허 의장은 징계 논의가 나오기 전 탈당했는데요. 이후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되면서 의장직을 상실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난 19일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열고 허 의장의 복당을 승인했습니다. 올해 여름 휴가철 인천과 섬을 잇는 연안 여객선의 이용객이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여름 휴가철인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간 모두 10만 4천 명이 인천 연안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이용객 10만 1,041명보다 3% 많은 수준입니다. 가장 많은 승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 날은 28일로 9천 명입니다. 27일에도 평균으로 웃도는 8천 명의 승객이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해수청은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으로 연안 여객선 운항 횟수를 평상시 1260회에서 1474회로 214회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휴가철 운항하는 여객선 20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안전점검도 벌일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24일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고발하는 등 총 290여 곳 30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 취소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